시간이 돼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를 준비한 주제는 ARVC 환자에서 일단 북미와 유럽에서의 ICD 사용에 관한 내용이고,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ARVC 환자에서 이제 북미 쪽에서 좀 더 ICD 임플란테이션 비율이 높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유럽하고 북미 사이에서 이제 북미가 IC 그 벤트리큘러 어리즘의 그런 리스크도 높긴 높았지만은 이게 뒤에서 보시면은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를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한테 좀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ARV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마이오카디움의 파이브로패티 리플레이스먼트로 인해 생기는 병이고, ICD 임플란테이션이 치료의 메인스테이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적절한 환자 선정이 중요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는 이제 ICD 넣는 것이 이제 이견이 없겠으나,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연구를 통해서 프레딕터들을 일단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실제로 ARVC 리스크닷컴에 들어가면은 이제 리스크 프레디션 칼큘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대륙별로 ICD 사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북미 쪽이 유럽에 비해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러한 ICD를 넣기 때문에 이러한 백그라운드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차이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서 ICD 임플란테이션에서 테이션의 그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뒤에 이제 어리드미 아웃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연구를 이제 디자인하였고, 옵저베이셔널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로서 유럽 9개 국가, 북미 2개 국가인 총 11개 국가에서 이제 일단 자료를 이제 분석하였고, 이제 ARVC의 진단은 2010년 TFC의 기준으로를 가지고 데피니트 ARVC에 해당할 경우에 진단 내렸고, 그것도 2022년 1월 이전에 진단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리고 ARVC 진단 이전에 과거에 이미 뭐 그 심실성 부정맥이라든가 서든 카디악 데스가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 2개로 잡아서 일단은 ICD 임플란테이션 1개를 잡았고, 두 번째로는 서스테인드 VA로 일단 잡았는데, 이 서스테인드 VA의 정의는 서든 카디악 데스, 어볼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 그리고 서스테인드 VT, 그다음 VF, 그다음 ICD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어프로프레이트 ICD 샷 같은 거를 요거를 다 서스테인드 VA로 잡았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라이프 스레트닝 VA를 일단 우선 이걸 정의하기로는 서든 카디악 데스랑 어볼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 VF, 그리고 250 bpm 초과를 하는 VT, 이걸 라이프 스레트닝 VA로 잡아서 이거랑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카디오바스큘 모탈리티, 올커즈 모탈리티를 세컨더리 아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IC를 넣었을 때 프로텍티브 페이션트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프로텍티브 페이션트로 일단은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하였고,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로서는 환자가 각국에서 받았던 거를 다 분석도 시행을 했고, 따로 그 다음에 그 환자 그 ARVC 리스크닷컴에서 이 계산기로 이렇게 5년 VA 리스크로 10% 미만인 경우에 로우 리스크, 10에서 20%까지를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25% 초과 하이어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군을 나와서 분석을 시행했고, 여기에서 가보시면은 실제로 뭐 진단 당시 나이랑 성별, 그 다음에 카디악 싱코피가 6개월 내에 있었는지, 11일 심동상에서 이제 인버티티 웨이브가 몇 개가 있는지, 24시간 코트상에서 PVC 카운터가 몇 개인지, 논 서스테이너비티가 있었는지, IBF가 카디악 MR에서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보시면은 1098명이 일단 모였고, 그 중에서 절반이 딱 남성이었고 절반이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에이지는 40.3세, 그다음 3분의 1은 북미, 3분의 2는 유로피안이었고, 유로피안에서 그 프로밴드가 좀 많았는데, 일단 프로밴드는 음, 한 반 이상 정도였고, 그다음에 857명이 제네틱 테스트를 받았고, 그중에서 576명에서 거절 베리언트가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554명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RCD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고, 이제 286명에서 이런 VA 아웃컴이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결국에는 어프로프리에이트 ICD 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서든 카디악, 어워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 그 다음 서든 카디악 데스 순으로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레트닝 VA 아까 정의 내렸던 이거의 컴포짓은 한 102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랑 유럽을 비교했을 때 유로피안이 좀 더 나이가 많았고 프로밴드 비율이 좀 높았었고 지네틱 테스팅을 북미에서 좀 더 많이 시행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올 페이션트고 유로피안과 북미인데 이제 요 성별에서 차이가 있고 나이에서도 유로피안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밴드 같은 경우에도 유로피안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칼큘레이터로 계산한 이 5-year sustained VA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와 유로피안 양군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되어 있고, 대신에 북미 쪽에서 하이 리스크 그룹, 즉 이제 25% 초과하는 이 환자들에서 좀 더 그런 이벤트 발생률이 좀 높았다라고 해서 서플먼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었고, ICD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는 북미가 좀 더 많았었는데, 이는 이제 약 한 3.1배 가까이 좀 더 북미 쪽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텐드 VA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북미에서 좀 더 많았고, 그 아까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VA도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많았다라고 일단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음,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그 리스크에 따른 이제 스트리피케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되는데, 리스크에 따라 스트리피케이션 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심실성 부정맥 발생 레이트라든가 라이프 스레이트닝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 하이 리스크에서는 차이 나지만 나머지에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VA 이벤트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프레이트 ICD 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버트 서든 카디악 데스라든가 서든 카디악 데스 이벤트는 양군 사이 차이가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CD 프로텍티브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양군 사이에서 오히려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프로텍티브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 즉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안 받았던 분에서는 북미에서 좀 더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 뭔가, 그리고 이 언프로텍티브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서플먼트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음, 이렇게 언프로텍티브도 경우에 리스크를 나눴을 때 하이 리스크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두 군에서는 이게 로우나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피안에서 하트 페일러 릴레이티드 데스라든가 뭐 논카디악 데스가 좀 더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 ICD 임플란테이션이 좀 더 높긴 했었으나 이제 국수 분석을 돌렸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플란 마이어 곡선을 봤을 때 여성과 남성에서 피밸류 0.01로 양분 사이 차이가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콕수 분석까지를 돌렸을 때는 남성에서 1.2로 높긴 했지만 피밸류는 0.053으로
통계적 유해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여성에서 좀 더 생각외로 많이 넣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대신에 이제 그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이벤트 같은 경우에 남성에서 어, 저명하게 높은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복수 분석에서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피밸류 0.0001 미만의 1.8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파인딩은 결국에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ICD를 넣는 게 북미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았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높지만은 나머지 로우 인터메디트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게 하나 이야기가 되겠고, 음, 마찬가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ICD 임플란테이션이 결국에는 북미에서 유로피안 코호트 비해서 높았었고,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뭐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넣었었던 것들이랑 혹은 아니면은 HCMP나 하트 페일리어 페이션트한테 넣었던 그런 과거 논문들하고 똑같이 이제 대륙간별로 비교했을 때 북미가 유럽보다 좀 더 많이 넣더라라는 것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음,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북미가 이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 어프로프리에이트 ICD 세라피의 부분율이 많으니까, 이 원인 자체가 무엇이냐를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서베일런스 바이어스처럼, 그러니까 ICD를 넣고 난 뒤에 우리가 더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이벤트를 많이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언프로텍티브 페이션트 중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언프로텍티브에서도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 요거의 서베일런스 바이어스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건 또한 좀 이거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유럽과 북미 사이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만 이렇게 아웃컴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피노타입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로피안 환자들이 나이가 많고 프로밴드가 많기 때문에 최초로 일단 진단받은 환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질병의 레이터 스테이지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북미 환자들하고 이런 피노타입 디퍼런스가 있을 수 있고, 이 ARBC의 질병의 질환사를 생각을 했을 때 스트러처럴 뭐 이게 구조적인 변형이 오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벤트리큘라 어리드미아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의 후반부에 진단이 되는 유로피안에서는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가 북미보다는 좀 더 발생이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로 이제 처음 이니셜 다이아그노시스가 된 시점과 그 이후에 5년 팔로우 했던 시점을 비교했을 때 5이어프의 리스크가 오히려 50%가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단 당시에 질병의 스테이지가 좀 더 뒤에 있던 유로피안에서 좀 더 이벤트가 덜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BC에서 이제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는 독립적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ICD 임플란테이션 비율 자체는 남성이 높긴 했지만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은 만큼 약간 더 높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 물론 이제 그 공이 이제 유로피안과 북미 둘 다 이제 남성이 더 많이 넣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ARBC의 그런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의 리스크 팩터로서 남성이라는 그거를 좀 우리 과소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 리스크 이게 서든 카디악 데스의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를 적절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그 리얼 월드 프랙티스를 확인해서 이거 그 ICD 임플란테이션을 했던 환자들을 가지고 그 프라임 그 환자의 아웃컴과 이제 비교한 연구를 계획했었다고 하고 그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만큼 ICD를 북미만큼 넣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로우 투 인터미디ate 리스크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브 페이션트가 그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 이벤트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ARBC 환자에서 RC 삽입에 대한 이제 레니언트 어프로치의 세이프티를 이제 좀 지지해주는 하나의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로우 투 인터미디트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이제 이런 레니언트 어프로치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CD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환자가 이제 저위험군과 중간구 위험군에서 ICD를 안 넣었던 유럽에서는 이벤트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페이션 셀렉션에 있다는 그런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성에서 생각외로 ICD가 여성만큼 차이가 안 하지 않았는데 이벤트는 많이 차이 나니까 남성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일단 컴플리케이션 같은 내용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ICD 컴플리케이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이제 북미에서 많았다고 해서 이제 그거 ICD를 많이 넣는 거를 이제 괜찮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론으로 이야기하는 게그 이벤트를 올리면 이벤트 중에서 어프로프레이트 샥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 ICD 놓고 난 뒤에 팔로우 하는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서베일런스 바이어스 많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근데 그 끝에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유로피안과 뭐 피노타입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음, 음, 네, 그럼 일단